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오늘 다양한 교육으로 풍성한 추석 맞이 상담 대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9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또 오늘 함께 또 새로운 우리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권지웅 선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생님의 소개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빌려 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명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네. 빌려 쓰는 사람들이요. 네. 네. 과연 무엇을 빌려 쓰고 어디까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기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빌려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들, 즉 세입자들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단체에서 활동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모셔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요새 사실은 주거 문제에 빌려 쓰는 어떤 부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겠지만 또 청년들 얘기도 잠깐 주셨네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기사를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을 네. 5,000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무려 네. 3만 명이 넘는 네. 분들이 신청했다는 와. 기사를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함께 보셨나요, 혹시? 네,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절실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심각하고 현황이 어떤지 좀 네.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다들 이미 아시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로 부모님에게 큰 돈을 물려받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로밖에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근데 이제 도시에 있는 월세나 전세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열악한 공간으로 내몰려서 사실 특히 서울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은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지하방이나 옥탑방 혹은 고시원이라든지 여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것이라고 분류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7.2% 정도의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1인 가구 청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길 걷다가 저 친구 혼자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가 3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서 1명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집에 있거나 지하나 옥탑방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거나 네. 이런 상태. 그렇군요. 네.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네. 네, 심각하네요, 좀. 네.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거 문제,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 대책들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또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 2013년도 정도부터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생겼죠. 그러니까 네. 원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오래 살았을수록 나이가 네. 많을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점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민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지원해도 대부분 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주거 보장을 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게 네. 공급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 주택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행복주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이 한 2천만 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 정도만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금을 보존해 주거나 혹은 아니면 저리로 빌려주거나 네. 혹은 아니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최근에 생기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로 최근에 생겼습니다. 서울은 네. 올해가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네. 세상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방, 네. 고시원, 네. 그리고 또 옥탑방까지 네. 주택의 규모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에서
청년 3명 중에 1명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서울이 조금 더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네. 정말로 청년들이 현재 그런 처지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연령으로 나뉘어서 보면 전체 국민들의 주거빈곤율에 비해서 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더 열악한 건 전체적으로도 확인됩니다. 아,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의 청년 주거빈곤율이 좀 더 높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서울은 가장 높은. 아, 네.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네. 많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많은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렇죠. 서울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나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네. 또 기회를 바라보고 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되는 마음으로 이 도시 지역에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런 올해부터 시작된 이런 네. 월세 지원 사업이나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청년 관련한 정책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 주거 상담 센터도 개소했어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연령만 겪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또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부모님이 도와주는 네.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그리고 아니, 또 부모님이 그렇죠. 올라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네. 경우에도 그런 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상담할 수 있도록 청년주거상담센터가 올해 개소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거를 둘러싼 경제적인 어떤 네. 능력 또는 또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같이 수반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일자리가 또 있어야 월세를 또 낼 수도 있고 네. 또 월세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고 자금이 모여야 좀 더 괜찮은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듯이 네. 청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순한 어떤 지원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단기 일자리로 모집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 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원래 구할 수 있었던 단기 일자리들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더 몰린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코로나기 때문에 좀 깎아줄게 뭐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 이자를 좀 천천히 네, 내도 돼 이런 맞아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고정경비 중에서 워낙 주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월세를 2달, 2달치를 못 내게 되면 계약이 해지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에도 퇴거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별로 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여나 그런 청년들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그 공간까지도 나와야 되면 훨씬 더 삶이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까지 좀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고요.